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제목입니다. 김문기 정말 몰랐나? 오늘 재판이 있었어요. 관련 재판. 이재명, 유동규 첫 법정 대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마 대면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요.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 유동규 씨 각각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을 한 게 있고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 좀 거짓말들 좀 안 하고 다들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어제 또 박영수 특검 전 특검 관련해가지고 200억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해가지고요. 근데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유동규 씨, 거짓말하지 맙시다. 유동규 씨는 거짓말 그만하라 이런 입장인데 입장 없으십니까? 김문기 몰랐다는 사실 입장 그대로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환 교수님, 지금 뭐 이 영상으로 언뜻 봤는데 한눈에 화면을 보기도 오늘 법정, 특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글이 굉장히 요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었거든요. 예. 오전 일찍 이재명 대표 지지자 그리고 또 보수 측에 있는 반대 집회자들 이분들 수백 명이 모여서 예. 오전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텐트까지 아예 쳤고요. 또 보수 집회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맞불 집회를 갖다가 예. 하기도 했는데 한 10시 25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섰거든요. 예. 뭐 고함 소리, 뭐 수백 명의 그런 예. 응원 소리와 비난의 목소리, 이 두 가지 목소리가 교차를 하는 가운데 예. 80대 A모 씨가 계란을 들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방금 시청을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계란이었군요. 네. 그러면은. 가방에 계란을 한 5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2개 정도를 던졌는데 예.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던지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산도 피고 이제 그 그러네요. 법정 관계자들이 제재를 했겠죠. 자, 이러니까 이 순간에 양쪽의 그 보수 또 이재명 대표 지지 유튜버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 예. 몰려든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몸싸움이 거기서 심하게 벌어졌어요. 예. 상호 간에 뭐 폭행이 있었는지 아마 지금 체포된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대면을 법정에서 하니까 관심이 예. 많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오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이런 양측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예. 더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계란을 던지신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서 일단- 아까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일단 법정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면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정리가 좀 된 것 네. 같네요. 지금 모습. 하여튼 뭐 아침에 대단했군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럼요. 이 화면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그동안 김문기, 지금 고인이 되신 분, 이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고받은 말들이 있어요. 물론 갈리는 말인데요.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하위 직원이었다.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유동규 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에 배신감을 느껴서 지금 증언을 하게 됐다. 계기가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기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3일 재판에서는요. 사람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뭐 횟수로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반면에 지난 7일 유동규 씨는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과 나, 고 김문기 호주에서 골프했다. 티샷 실수에 일본인 척 행세됐다. 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죠.
오늘 법정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취지의 진술과 또 반박 이런 게 좀 오갔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김성태 부장님.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아니 오늘 만남이 사실은 2021년 9월에 이 대장동이 처음 불거졌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 만남이라 그래요. 오늘 법정에서. 근데 유동규 씨 아까 좀 소개했지만은 모른다고 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증언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실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진술을 법정에서 했는데 보면은 구체적으로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전화 통화를 했다. 구체적인 어떤 행사 장소에서 뭐 만났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오늘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이 헌법에 이제 참 피의자가 됐을 때 이 방어권이라는 것은 뭐 최대한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뭐 노력과 동원 능력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이런 전략은 참 힘든 거죠. 지금 2022년 10월 달에 하이직 공무원들이 뭐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과 골프를 그렇게 많이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당시 이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급에 예. 그 경기도의 전체 공무원들이 한 8,000명인데 김문기 처장급의 공직자들이 한 6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호주 내지는 뭐 어디 해든 국내든 다 골프를 쳤으면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골프를 친 게 아니고 김문기 처장 같이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만 예. 골프 치고 친소관계를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기 처장을 무조건 하이직이라서 잘 모르고 심지어 2015년 그때 이제 호주에서 골프를 칠 때도 예. 2인용 카터에서 같이 탔는데도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아니, 쓰셨는데 제가 저 앵커 직권으로 그 표현 취소하겠습니다. 예, 취소하십시오. 그거는. 예. 뭐 그래 좋아요. 예. 이게 웬만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시오. 골프 18홀 돌면은 아주 못 쳐도 기본적으로 5시간은 소요가 되는 그죠. 건데. 굉장한 시간을 같이 예?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모른다? 더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 2009년 8월 달에 당시 이 유동규 씨가 이제 예. 성남의 정책연구원장이었어요. 민간 기구에 이 양반이 주최한 세미나에 당시에 예.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이때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2년이 꽤 오래됐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달에 예. 성남시장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유동규 씨가 성남정책연구원장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당시 2010년 또 3월 달에 이재명 시장이 후보 시절입니다. 시장 후보 시절 이때는 그때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의 한 아파트에 리모델링 그 사업의 또 추진위원장이었어요. 예. 여기서 또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도 아. 당시 이재명 대표는 후보로 참석하고 예. 김문기 처장도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때 건설회사 예, 영업부장으로 같이 참석해가지고 이때도 또 서로 같이 또 그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예.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사람이 예. 안면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유동규 씨가 법정 진술을 했지만은 이미 김문기 처장이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되고 자기하고 이재명 시장실에 같이 보고를 들어간 적도 있고 통화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래요. 예. 그 통화한 사실도 그냥 통화한 게 아니라 바로 2010년 이 3월 달에 아까 말한 유동규 씨가 성남 리모델릴 이 아파트 추진위원장 할 때 예. 그때 이재명 이미 시장 후보하고 통화를 해서 거기 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고 또 호주에서 같이 찍은 사진에서도 내가 눈 한 번 마주친 적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참 우리 국민들 너무 무시하고 법원의 판사들한테도 정말 이거는 조롱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규 씨와 모르는 사이다. 이걸 강력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규 씨나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이때 만났잖아요. 이때 같이 뭐 했잖아요. 뭐 했죠. 이걸 계속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법정에서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이 약간 주고받은 공방이 있었어요. 이거 화면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겁니다. 이
골프 여행, 아니, 골프 여행인데 출장 갔다 골프를 한 거죠. 이 호주 이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재명 대표님 고 김문기 씨인데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보는 장면이 없다. 거기 보면 사진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친 적도 없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갔다고 다 친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고로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검찰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른바 이제 눈을 마주쳐서 서로 쳐다보는 모습, 아이 컨택인데 이거 관해서 검사가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검사가 나도 처와 관계 매우 좋은데 웨딩 사진에서만 눈 마주쳤다. 평소에 눈 마주치는 장면은 그런 거 포착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검사. 검사 보니까는 굉장히 독특한 설명을 좀 했어요. 본인 사례까지 들면서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해보죠. 민현주 네. 전 의원님, 이 검사 측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담당 검사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 우기고 있으니까 검사가 이제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그래요. 이야기하면서 개인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또. 저 의미는 그거 같아요. 가깝고 너무나 당연시 서로 아는 사이는 굳이 눈을 마주치고 뭐 좋은 표정을 지어주고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나 김문기 씨나 이재명 지금 대표 간의 관계는 굳이 뭐 서로 친한 척하고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눈 마주치고 그걸 사진으로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는 관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도 보시지만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지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출장을 간 거예요. 그거를 또 해외 패키지라고 포장을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시장으로서 세금을 가지고 공무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 뭐 친목 도모를 위해서 골프 시간이 나서 뭐 골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뭐 양해해 주시겠죠. 국민들께서도. 그런데 패키지 여행 갔다고 해서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친하냐? 그러면 공무로 같이 간 저 10여 명의 분들은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정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시를 위해서 일정도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미 다 조율을 하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떠난 출장이에요. 그러면 이미 저분들끼리는 많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고 그리고 일에 관련해서 회의도 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굳이 그걸 증거를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 변호사 측에서는 증거대 하나씩 증거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법정을 우롱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정기란 교수님, 이른바 이제 아이 컨택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 컨택 공방을 가지고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그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비유도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주장 역시 변호인 측의 주장 역시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보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 얘기도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저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사가 좀 다급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법정에서의 어떤 허위사실 여부를 판명하는 것은 결국 팩트와 법리를 통해서 이걸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동규 씨의 주장, 물론 범죄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유동규 씨 주장이 저는 모든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장 후보 때 김문기 씨와 통화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랑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 법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갖는 부담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6년 미 대선에서 자 트럼프와 힐러리가 소위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는 이른바 대선 이후에 유권자들 FJ를 해보니까 술 취한 삼촌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때 힐러리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 이미지였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의 대표이고 다음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허위사실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시영 교수님,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는 이 거짓말 이미지 이런 게 지금 씌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글쎄요. 근데 유동규 씨가 그걸 생각했을까요?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던지고 법정에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재판의 핵심은 유무죄를 가리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핵심적 증거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공방에 오갔냐 하면 예.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의 생일을 갖다가 자기 노트나 폰에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면 아는 사이 아니냐라고 검찰이 검찰 측에서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나는 그런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생일 선물을 받았다라면은 그런 아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일을 추첨이나 어디에 적었고 실제 선물이 갔다면 그렇죠. 아. 또 거꾸로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김문기 씨에게 생일 선물을 줬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에 김문기 씨의 생일이 기록돼 있다면 이거야말로 확실한 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근데 거죠. 그 정도 수준의 증거는 아직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까지 내놓은 이번 재판에서 예. 진짜로 좀 증거가 될 만한 오늘 공방은 요거 하나였다라고 보고요. 이 유동규 씨의 발언인데 유동규 씨의 발언이 이건 내가 아는데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그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고 이재명 나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자신의 어떤 한풀이 그리고 이재명을 갖다가 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오겠다.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까지 예를 들어 뭐 뇌물을 전달한다거나 정황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정황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이때 이러이러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유죄가 될 만한 증거로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발언이 예. 뭐 소위 그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톡톡 튀니까 관심은 받지만 재판에 과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재판은 격주로 열린다. 이 재판.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잖아요. 격주로 열리고요. 허위사실. 결국에는 판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방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선거법 재판은 좀 빨리 속도를 낸다는데 아직 그렇게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있어서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